자, 18학년도 6월 문제였는데 이 지문 이게 상당히 좀 까다롭고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르는 어휘들이 워낙 많잖아. 그렇지? 그리고 가운데 과정들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뒤에 뭐 문제 상황만 제시하고 해결책을 우리한테 스스로 좀 찾아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오답률 문제 5문제인데 그중에 3문제가 그 정답률이 4, 50% 정도밖에 안 되는 문제들이 3개나 있어. 상당히 까다로웠던 지문이야. 자, 우리 평소에 글 읽기로 했던 거 약속 좀 지켜가면서 좀 읽어보도록 할게. 자,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 스푸핑이라는데 일단은 시작부터 DNS 스푸핑이라는데 우리가 모르는 표현이잖아. 그치? 우리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렇게 모르는 표현이 나오면은 이거 자체는 우리한테 아무런 정보를 안 준단 말이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좀 잡아봐야겠어. 자, 들어갈게. 자, DNS 스푸핑은 인터넷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할 때 사용자를 위조 사이트로 접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했어.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읽었어. 그러고 보니까 이제 DNS 스푸핑이라는 게 무엇인 거야? 이거지. 위조 사이트로 접속시키는 행위. 요걸 이제 DNS 스푸핑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야. 위조 사이트로 접속시키는 것. 자, 이는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대. 자, 여기도 또 모르는 표현이 2개나 있네. 도메인 네임이 도대체 무엇인지.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건 네임밖에 없어. 이름밖에 없어. 다음에 IP 주소? 이것도 잘 모르겠어. 주소는 알겠는데 IP가 뭔지 잘 모르겠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글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 이거 위조 사이트 접속 얘기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곳으로 변환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이 도메인 네임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IP 주소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잡아가면서 읽어야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 읽어 나가는 방향 이런 거야. 도메인 네임이 있어. 그 다음에 이것을 IP 주소로 변환을 해줄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누군지 이 친구가 누군지 좀 잡아 나가면서 글을 읽어볼 거야. 자, 들어가 보도록 하자. 2번째 단락. 자,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를 식별하다 뭔 뜻이지? 그렇지, 알아보는 거지, 그렇지. 그다음에 통신하기 위해서 통신하는 건 뭐 하는 거야? 우, 나이스, 롤. 맞아. 정보, 데이터를 주고받는 행위를 얘기를 해. 자, 이러기 위해서는 각 컴퓨터들은 IP, 인터넷 프로토콜, 이것도 뭔지 모르겠다. 인터넷은 아는데 프로토콜이 뭔지 잘 모르겠어. 자, 이것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한대. 자, 일단 이제 IP 주소라는 게 무엇이냐를 봤을 때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를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이건 잡을 수 있겠지, 그렇지? 인터넷에서 서로 알아보고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요 IP 주소라는 게 있어야 돼. 자, 근데 왜 고유한 걸 가지고 있어야 되냐? 왜 고유해야 하냐 이거야. 자, 보자. 서로를 알아본대. 여러분들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가 있지. 왜 알아볼 수가 있어? 생김새가 모두 다르니까. 그렇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된다는 거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리고 통신하는데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주소가 모두 똑같으면은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겠냐 이거야. 안 되지. 그렇지. 서로 달라야 하는 거야. 그래서 IP 주소라는 건 고유하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그리고 보니까 IP라는 게 뭔가 했던 게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그랬는데 이 인터넷 프로토콜은 또 도대체 누구냐? 이것에 따라 만들어진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 IP라는 친구는 IP 주소를 만들 때 필요한 것이라는 거 잡을 수 있겠지. 그렇지? 얘가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IP 주소를 만들려면 요것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다음 또 읽어 나갈게. 자, 프로토콜은 나왔네. 인터넷을 알고 있었는데 프로토콜 몰랐는데 여기서 나와. 자, 프로토콜은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다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무엇을 하는 행위야? 그렇지, 통신을 하는 거지. 그렇지. 자, 이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통신 규약으로, 규약이 뭔데? 약. 지켜야 되는 약속인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프로토콜이란 친구는 이제 통신 규약으로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앞으로 프로토콜이란 친구가 있으면 무엇이 일어나는 거야? 통신이 일어난다는 걸 수 있지. 그렇지. 프로토콜 있으면 통신이 있을 거야.
자, 이런 규약으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구현된대. 일단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하고 나왔는데 이건 우리 앞으로도 계속 볼 내용이어가지고 이 단어들 좀 알아두도록 하자.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안에 있는 거 프로그램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 그렇지. 다음에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바깥에 있는 장치, 그렇지. 이거 기계 장치야. 앞으로도 이렇게 읽어주면 돼. 다른 기출 나올 때. 자, 현재 주로 사용하는 IP 주소는 별별별점 126.63.1처럼 점으로 구분된 4개의 필드에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낸대. 자, 다시 보자. 4개의 필드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보이나? 그렇지. 그래서 요 점을 기준해 가지고 각각의 덩어리들을 필드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숫자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이 주소를 중복 지정하거나 임의로 지정해서는 안 되고 공인 IP 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외우지 말고 생각해 보자. 중복 지정하면 안 되는 이유. 이 IP 주소는 왜 중복 지정하면 안 되지? 그렇지. 식별하기 위해서 고유하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임의로 지정해서 안 된대. 임의로 지정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자, 원하는 숫자를 임의로 주소를 만들 거야. 뭐 선생님 1번 하고 싶어. 이 중에 또 2번 하고 싶은 친구들이 겹치겠지. 그렇지? 중복 지정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중복 지정하거나 임의로 지정해서 안 되는 거야. 중복하다 보면 또 임의로 지정하다 보면 또 중복이 일어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공인 IP 주소를 부여받는 거지. 공인이란 표현이 나와 있는데 공인인 거지. 공이 뭐야?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증된 그런 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 거야. 자, 우린 지금 이제 IP 주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네. 자, IP 주소였어. I가 뭐였는데? 그렇지, 인터넷. 그렇지. P는 프로토콜. 그렇지. 통신을 위해서 필요한 주소였던 거지. 인터넷 통신을 위해서는 IP 주소라는 게 필요해. 이거 없으면 통신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거다. 그렇지. 이거 중요한 친구야. 그렇지. 자, 그래서 일단 이 친구는 인터넷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고, 인터넷 통신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통신, 식별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지. 고유하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무엇으로 쓰여지고 있어? 이 4개의 필드에 무엇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 숫자로 표시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친구는 숫자로 표시된다.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일단 IP 주소라는 건 인터넷 통신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고유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숫자로 쓰여 있다는 이런 특징이 있었어.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세 번째 단락. 자, 공인 IP 주소에는 동일한 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고정 IP 주소와 번호가 변경되기도 하는 유동 IP 주소가 있다라고 하면서 정보가 쪼개지지. 그렇지? 정보가 쪼개지면 항상 위로 올라가라고 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 친구 고정 IP 주소, 고정된 IP 주소인 거지. 다음에 유동 IP 주소, 얘 변하는 친구야. 모두 어디에 포함되는 거야? 모두 공인 IP 주소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렇지? 공인 IP 주소도 IP 주소였기 때문에 어떤 속성이 있어? 이거 필요한 거지. 그렇지? 인터넷 통신, 그다음에 고유하다, 그다음 숫자라는 속성을 다 가지고 가는 거야. 얘들 다. 자, 먼저 유동 IP 주소는 DHCP라는 프로토콜에 의해 부여된대. 일단 여기 오면 이제 머리 한 띵 맞은 느낌이지. 젠장 이거 모르는 약자네. 그렇지? 부담이 됐거든. 자, 읽어볼게. 자, 그 유동 IP 주소는 DHCP라는 프로토콜인데 이 DHCP도 프로토콜이잖아. 프로토콜이 뭐였어? 통신을 위한 약속이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얘도 이제 통신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렇지? 이게 있으면 통신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도대체 이 DHCP라는 친구가 무엇이냐를 또 잡아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 DHCP라는 친구는 뭐 한 친구야? 유동 IP 주소를 부여해 주는 친구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렇지? 다시 DHCP는 뭐 한 친구? 요거 유동 IP 주소 부여해 주는 친구인 거야. 오케이? 자, 다음 읽어 나간다. 자, DHCP는 IP 주소가 필요한 컴퓨터의 요청을 받아 주소를 할당해 준대. 다시. IP 주소가 왜 필요한데? 식별하고 인터넷 통신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컴퓨터들이 있으면은 주소를 주는 거야. 다음에 컴퓨터가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소를 돌려받아서 반환을 받아서 다른 컴퓨터가 그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대. 큰 어려움 없지? 납득을 되지. 그렇지? 뭔가
필요해. 인터넷 접속하기 필요해. 그러면 이제 DHCP라는 애가 부여해 주는 거야, 주소를. 안 써. 그럼 돌려줘. 그렇지? 이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다른 컴퓨터가 쓸 수가 있어. 우리 한편 이런 거 나오면 좀 신경 쓰라고 했었지. 그렇지? 이런 거 전환 표지 나오면 항상 출제 요소였어. 한편 인터넷에 직접 접속은 안 되고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사설 IP 주소도 있대. 자, 이번엔 사설 IP 주소라는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우리 이거 보면서 뭐가 특이한 거 안 느껴져? 우리 IP 주소라는 게 뭐 하는데 필요한 거였어? 인터넷 통신을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 근데 이 친구 인터넷에 접속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렇지? 예외란 얘기야. 그리고 예외는 출제 요소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이 친구 예외다. 좀 신경 써야지. 자, 좀 더 읽어볼게.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서로를 식별할 수 있다 그랬는데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되는 거야. 내부 네트워크, 여러분들 혹시 내부 네트워크 써본 적 있는 분? 없나? 남학생들은 쓸 기회가 몇 년 후에 생길 거야. 군대 가면 있어. 군대 가면 인트라넷이라고 해서 군내에서만 사용한 그런 인터넷이 있어. 자, 그래서 그런 내부 네트워크가 있는데 여기에서만 서로를 식별할 수 있대. 자, 식별할 수 있대. 다시 컴퓨터들이 식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사설 IP 주소가 어떤 특성이 있어야 돼? 그렇지. 고유하다는 속성이 있어야지만 식별이 가능하겠지. 이해되지? 오케이, 고유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 나는 사실 이제 IP 주소 잡아가지고 도메인 네임만 알면 되는데 이 IP 주소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 자, IP 주소라는 게 이제 뭐 공인 IP 주소라는 게 있다는 거지. 공인 IP 주소라는 게 있는데 인터넷 통신을 위해서 필요한 친구야. 자, 이걸 두 가지로 나눴네. 무엇과 무엇으로 나눴어? 그렇지. 고정된 친구랑 그다음에 변하는 유동 IP 주소라는 걸로 이렇게 나눴어. 그렇지. 자, 그런데 이게 유동 IP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얘는 부여를 받아야 되는 거지. 무엇에 의해서 부여를 받아야 돼? 그렇지. DHCP라는 프로토콜에 의해서. 그렇지. DHCP 자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DHCP는 우리한테 아무런 거 못 준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 유동 IP 주소를 부여하는 친구다. DHCP에서 부여가 된다. 요금은 잡아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넘어가서 보니까 이런 거 외에도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사설 IP 주소도 있다라고 했는데 사설 IP 주소 보니까 공인이 아니면 사설 IP가 되겠지. 그렇지? 사설 IP 주소가 될 거야. 그렇지? 근데 이 친구는 어땠어? 특이했지. 뭐가 특이했어? 그렇지. 내부에서만 되고 인터넷이 안 된다는 특징이 있었어. 이건 인터넷이 안 돼. 인터넷이 안 되는 이게 특이한 친구였던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자. 우리 상위 개념이 가지고 있는 거 하위 애들도 나눠간다 그랬잖아. 그렇지? IP 주소라는 거 인터넷 통신을 위해서 필요하다, 고유하다, 숫자로 열었다 이런 것들을 다 나눠 갔는데 얘들도 다 나눠 갔는데 딱 하나 특이한 거 인터넷 통신이 안 된다. 요게 매우 특이점이 되는 거지. 이런 건 잘 잡고 있어야 돼. 자, 여기까지 됐으면 다음 또 읽어 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네 번째 달라. 자, 인터넷은 공인 IP 주소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데 당연하지. 그렇지. 공인 IP 주소가 있어야지 인터넷이 되는 거였어.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IP 주소 대신 사용하기 쉽게 www.별별별.별별별 등과 같이 문자로 이루어진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대. 다시 이 도메인 네임 드디어 나왔어. 우리가 궁금했던 친구 드디어 나왔어. 그렇지? 자, 얘는 뭘로 이루어졌어? 문자로 이루어졌대. 그렇지? 그 다음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사용하기가 쉽다는 특성이 있어. 이 친구가 사용하기 쉽고 그 다음에 문자로 이루어졌대. 자, 생각을 해보자. 왜 사용하기 쉽냐? 어떤 사이트를 들어갈 때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들어간다고 해보자. 네이버를 들어갈 때 우리 인터넷 통신하려면 당연히 IP 주소가 필요하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 네이버의 IP 주소, 숫자 주소 외우고 있나? 아무도 안 외우고 있잖아. 그렇지? 몰라. 선생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 그렇지? 뭐 진짜 관심 있는 친구 아니면 모른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사용하기 쉽게 문자로 이루어진 걸 쓴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요것은 쉽게 하려고 쓰는 거고 진짜 필요한 건 이건 거야.
자, 따라서 도메인 네임은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DNS가 필요하대. 변환해 줘야 된다는 건 납득들 되지? 그렇지? 인터넷 통신하려면 뭐가 필요하니까? IP 주소가 필요하니까 무조건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해. 자, 그래서 그걸 바꿔주는 걸 DNS라고 부르고 이것을 운영한 장치를 네임 서버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됐지? 이 친구가 필요한 거야. 바꿔주는 친구야. 자, 컴퓨터에는 네임 서버의 IP 주소가 기록되어 있어야 한대. 다시 컴퓨터에는 이게 있어야 된대. IP 주소 뭐 하는데 필요했는데? 통신하는데. 그렇지. 얘랑 이제 통신할 거라는 거 잡을 수 있는 거지. 자,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유동 IP 주소를 할당받는 컴퓨터에는 IP 주소를 받을 때 네임 서버의 IP 주소가 자동으로 기록된대. 편하겠네. 그렇지? 유동 IP 주소를 사용하면 좀 편해. 그냥 바로 기록이 돼. 자, 그렇지만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사용자가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직접 기록해 놓아야 된대. 이해됐지? 오케이. 자, 이 부분 이 부분 좀 TMI지. 그렇지. 정보량이 좀 많아.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그 정보 처리를 할 때 머릿속에 납득이 되면 납득을 하고 선생님 납득이 안 됐어.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안 외워지면 체크라도 좀 해놔. 그래서 유동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된다. 그 다음에 고정 같은 경우에는 직접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 표시라도 해놓으라고. 안 외워지면 표시라도 해놔야 돼. 오케이? 표시해놓고 문제에서 물어보면 찾아오면 되는 거고 안 물어보면 버리는 정보인 거야.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갈게. 자, 그리고 인터넷 통신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사 많이 알고 있지? 뭐 3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야. SK텔레콤, 뭐 U+ 이런 거 있잖아. 자, 인터넷 통신사는 KT는 얘기를 안 하나 이럴까봐 또 KT도 언급해줄게. 자, 넘어간다. 자, 인터넷 통신사는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임 서버를 운영하고 있대. 그럼 이 네임 서버라는 것은 여럿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렇지? 여럿이 함께 쓴다는 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되었으면 요거 좀 계속 보도록 할게. 자, 내용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자. 자, 도메인 네임 왜 이걸 쓰느냐? 이거 쉬우니까 편해. 왜 쉽냐? 문자로 열었으니까. 근데 이것으로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지. 인터넷 통신하려면. 그렇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데 이 변환하는 것을 DNS라 부르고 S라 부르고 이것을 해주는 장치를 네임 서버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지. 그렇지? 근데 이 네임 서버 IP 주소가 필요한 거지. 그렇지? 얘가 바꿔주니까 얘에다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고정 IP 주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적어야 된다는 거. 유동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기록된다는 특징이 있었어.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과정을 살펴보지.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과정이 있으면 비정상적이 있다는 얘기겠지. 그렇지? 자, 일단 정상적 먼저 잘 읽어봐야지 비정상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어. 자, 웹사이트에 접속하려 하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고 하겠다. 클라이언트 뭔 뜻이야? 고객이라는 뜻이지. 그렇지? 이제 우리는 고객이 되는 거야. 자, 사용자가 방문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 이게 뭘로 써져 있어? 문자로 써져 있지. 그렇지? 이것을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그 사이트를 검색해서 클릭해 본 경험 다들 있지. 자, 이렇게 하면 클라이언트는 기록되어 있는 네임 서버에 다시 네임 서버가 기록되어 있대.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더라? 요렇게. 그렇지? IP 주소가 기록되어 있었지. 그렇지? 뭐 직접 기록되든 자동으로 기록되든 차이점은 있었지만 어쨌든 기록돼 있었어. 자, 이 네임 서버에 도메인 네임 문자 이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물어보는 지리 패킷을 보내는데, 자, 우리 생각해야 돼. 누가 누구한테 보내고 있어? 클라이언트가 누구한테? 네임 서버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이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뭐니? 숫자 주소가 뭐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지리 패킷을 보는데 우리 질의는 질문이라든지 패킷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이것도 종종 나오는 단어라서 패킷이라고 하면 정보를 전송할 때 그 단위를 패킷이라고 얘기를 해. 정보를 보낼 때의 단위야. 자, 이런 질문 덩어리를 보냈어. 자, 그러면 네임 서버는 해당 IP 주소가 자신의 목록에 있으면 요 자신은 당연히
누구야? 네임 서버겠지, 그렇지? 네임 서버의 목록에 있으면 클라이언트에 이 IP 주소를 알려주는 응답 패킷을 보낸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물어본 거야. 물어봤어. 너 이거 알고 있니? 라고 했는데 알고 있어 라고 답을 준 거지. 그렇지? 아무런 문제가 없지? 그렇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자, 응답 패킷에는 어느 지리 패킷에 대한 응답인지가 적혀 있대. 뭐 그럴 수 있겠네.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만일 해당 IP 주소가 목록이 없으면, 즉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목록이 없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지, 그렇지? IP 주소를 모르고 있어. 알려줘야 되는데 몰라. 그러면 네임 서버는 다른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주는 응답 패킷을 보낸대. 다른데 물어보란 얘기지, 그렇지? 다른 주소를 알려주고 있어.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다시 그 네임 서버에 지리 패킷을 보내는 단계로 돌아가 같은 과정을 반복한대. 자, 다시 보자. 다시 그 네임 서버라고 했는데 그 네임 서버라는 게 지시표현이잖아, 그렇지? 지시표현 나오면 무조건 확인을 해야 돼. 그 네임 서버는 첫 번째 네임 서버야, 두 번째 네임 서버야? 그렇지, 두 번째. 그렇지. 다른 네임 서버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이제 국어에 대해 질문했어. 알겠지? 설마 모르진 않겠지? 그래. 답변을 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갑자기 뭐 미적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이 화를 내는 거지. 이 새끼 싸울래? 그러면서 저기 윤빈 원장님 계시니까 저쪽 가서 물어봐라고 알려주는 거지,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윤빈 선생님한테 또 뭐 물어보겠어? 그렇지, 그렇지. 같은 내용을 또 물어보겠지. 그럼 당연히 알고 계시니까 답을 알려주실 거야, 그렇지? 자, 다음 넘어갈게. 자,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알아낸 IP 주소로 사이트를 찾아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 물어봐가지고 알면 바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고, 모르면 다른데 알려주니까 다른데 물어봐가지고 알아내서 들어가게 돼. 자, 네임 서버 클라이언트는 UDP라는 프로토콜에 맞춰 패킷을 주고받는다 해서 다시 UDP라는 프로토콜 나왔다고 이제 쫄면 안 돼. 프로토콜이 뭐였어? 그렇지, 통신 규약이었지. 여기에도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렇지? 자, 그리고 UDP라는 프로토콜을 뭐 하는 거야? 네임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패킷을 주고받기 위한 약속이 되는 거지, 그렇지? 네임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패킷을 주고받기 위한 약속, 이렇게 되겠어. 자, UDP는 패킷의 빠른 전송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에게 패킷을 보내기만 할 뿐 도착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데, 보내! 잘 받았니를 확인 안 해. 보내기만 했어. 다음에 특정 지리 패킷에 대해 처음 도착한 응답 패킷을 신뢰하고 다음에 도착한 패킷은 확인하지 않고 버린대. 잘 읽어보자. 특정 지리 패킷이 있어. 질문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처음 도착한 응답 패킷은 믿어. 그리고 다음에 도착한 패킷이라는데 이 다음에 도착한 패킷은, 이 패킷은 지리 패킷이야, 응답 패킷이야? 그렇지, 응답 패킷인 거지, 그렇지. 요 친구도 응답이야. 그럼 요러고 읽어 나가면서 우리는 딱 느낌 오지. 응답 패킷이 몇 개 이상 올 수도 있다. 그렇지, 둘 이상 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첫 번째 거만 신뢰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야. 자, DNS 스푸핑은 UDP의 이런 허점들을 이용하는데, 이런 허점들 지시표현 나왔으니까 또 확인해 봐야 되지. 여기서 말하는 이런 허점 어떤 것들이 있어? 그렇지, 도착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 있었지,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그렇지, 버린다. 그렇지, 처음 것만 신뢰를 하고 나머지는 싹 다 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나름대로의 허점이 되나 봐.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이거 정리 안 해도 될까? 괜찮나?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갈게. 자, 네임 서버가 있어. 질문을 누가 보낸다고?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거였지. 자, 클라이언트 약자로 쓸게. 물어봐. 질의했어. 알면은 바로 대답을 하는 거지, 그렇지? 모를 때는, 그렇지, 다른 거 알려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알면은 해당 IP 주소를 알려줄 것이고, 모를 경우에는, 그렇지, 다른 네임 서버에, 다른 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주게 될 거야, 그렇지? 그러면 다른 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주면 또 얘가 이제 얘한테 또 물어보고 답을 받는 과정이 있겠지, 그렇지? 여기까지가 이제 정상적인 사이트에 접속하는 과정이었던 거야. 자, 되었으면 다음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단락. 자,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제 문제 상황에 해당되겠어. 이제 위조 사이트로 접속이 될 거야. 자,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딱 이거 보더라도 문제가 있네, 그렇지? 자,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DNS 스푸핑을 행하는 컴퓨터를 공격자라고 부르겠대. 특이한 친구 있지? 이 친구가 나쁜 친구네.
공격한 친구야. 자, 클라이언트가 네임 서버에 특정 IP 주소를 묻는 지리 패킷을 보낼 때 일반적인 과정이지. 그렇지? 보낼 때 공격자에 두 패킷이 전달된대. 특이한 거지. 그렇지? 자, 보니까 원래는 누구한테만 가야 되냐면 네임 서버에게만 지리 패킷이 가야 되는데 누구에게도 공격자에게도 그냥 방향이 두 방향으로 갈리게 되는 거지. 그렇지? 질문 방향이 두 군데로 갔어. 자, 그리고 공격자는 위조 사이트의 IP 주소가 적힌 응답 패킷을 클라이언트에 보낸대. 이 친구가 이 공격자라는 친구 나쁜 친구가 나쁜 답을 알려주고 있어. 자,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고 있어. 무엇이 먼저 도착해? 공격자가 보낸 게 먼저 도착하겠어? 네임 서버가 보낸 게 먼저 도착하겠어? 공격자가 보낸 게 먼저 도착이 될 것이고 네임 서버가 보낸 응답 패킷은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버려지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읽어보자.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이 네임 서버가 보낸 응답 패킷보다 클라이언트에 먼저 도착을 하고 클라이언트는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을 옳은 패킷으로 인식하여 결국은 위조 사이트로 접속이 되는 거지. 결국은 클라이언트 우리 고객님께서 호객님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을 하겠어. 자, 되었으면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윗그랩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인데 적절치 않은 거 잘못된 거 좀 골라보라고 하네. 자, 1번 봅시다. 자, 일단 프로토콜이잖아. 프로토콜이 뭐였어? 통신 규약. 그렇지. 자, 1번 들어가. 컴퓨터 사이의 통신을 위한 규약으로서 뭐 그대로네. 그렇지. 다음에 저마다 정해진 기능이 있대. 우리 프로토콜 어떤 프로토콜이 있었더라? 그렇지. 일단 인터넷 프로토콜 있었지. 그 친구가 뭐 하는 거냐 했더니 요거에 따라서 이거 만들어졌어. 그렇지. 인터넷 프로토콜에 따라서 IP 주소가 만들어졌다.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있었던 게 그렇지. DHCP 이것에 따라서 유동 IP 주소가 부여가 됐어. 그렇지. 그다음 마지막 또 있었던 게 그렇지. UDP라는 게 있었는데 요것에 따라서 요거 주고받았었지. 그렇지. 패킷 주고받았던 거야. 그러니까 저마다 정해진 기능이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네. 자, 2번 넘어가. 자, IP 인터넷 프로토콜에 따르면 현재 주로 사용하는 IP 주소는 4개의 필드에 적힌 숫자로 구성되는 거 맞아? 그렇지. 우리 숫자로 이루어진 거 맞고 그 다음에 4개의 필드라는 것도 실제 찾아보면 적절했어. 다음 3번 넘어가서 DHCP를 이용하는 컴퓨터. DHCP 요거 뭐 하는 친구였더라? 그렇지. 유동 IP 주소 할당해 주는 거였어. 자, 이걸 이용하는 컴퓨터는 IP 주소를 요청해야 IP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인터넷 접속을 하려고 하면 너 접속하려고 하니 그때 이제 주는 거지. 그렇지. 요청을 하면 주게 돼 있었어.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적절한 표현이고. 다음 4번. DHCP 유동 IP 주소를 이용하는 컴퓨터에는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사용자가 기록한다. 적절한가? 아니지. 그렇지. 이거 네임 서버의 IP 주소가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고정 같은 경우엔 직접 기록했고 그 다음에 유동 같은 경우엔 자동으로 기록이 됐었어. 그렇지. 그래서 유동이니까 사용자가 기록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기록된다. 이렇게 고쳐줘야 돼. 그게 됐지? 진짜 이런 문제들은 되게 진짜 세부적인 미세먼지 같은 정보를 자꾸 묻는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남아 있지 못하겠다. 내 머리는 그쯤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지문에 체크를 좀 해놔야 돼. 오케이? 자, 다음 5번 보면 UDP는 패킷의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킷이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을 안 했지. 확인을 안 한 게 이게 허점이었어. 그렇지. 그래서 답 4번 됐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문제 복잡해. 이거 보면 정답률도 꽤 낮고 그다음에 이거 뭐 이렇게 가운데 표까지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는 문제야. 자, 일단은 문제부터 읽어봅시다. 자, 보기는 가 또는 나에서 이루어지는 클라이언트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골라보시오라고 했는데 일단은 대부분의 문제들이 적절성을 판단하는 게 이게 대부분의 문제인데 이 문제의 특징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 가 또는 나에서 이루어진 클라이언트의 동작을 나타냈다고 조건 주고 있지. 그렇지? 이 문제 틀린 친구들이 대부분 이 조건 제대로 안 읽어서 틀린 거야. 여러분들 앞으로도 문제 풀 때
문제가 좀 길고 조건 달려있으면 조건 무조건 확인해야 돼. 가 또는 나라 그랬는데 가가 뭐지? 그렇지. 가가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거. 나는 그렇지. 비정상적으로 위조 사이트에 접속되는 경우였어. 그렇지. 자, 일단 보기 나와 있으니까 보기 좀 읽어보도록 할게. 자, 주소창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도메인 네임을 읽는데 누가 읽어?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지. 클라이언트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거 읽는 거 클라이언트가 읽는 거야. 오케이. 다음에 지리 패킷을 보내는 것도 클라이언트겠지. 그렇지? 다음에 응답 패킷을 받는 것도 클라이언트야. 그렇지? 응답 패킷 누가 보냈는데? 네임 서버가 보낸 걸 받았어.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다이아몬드 표시가 있는데 이제 다이아몬드 표시 있으면 예스와 노로 나뉘는 거야. 자, 특정 지리 패킷에 대해서 처음 받는 거냐라는 거야. 다시 응답을 처음 받은 거냐? 아니오가 있고 얘가 있어. 아니라고 하면 처음 받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받은 거잖아. 두 번째 받는 거 어떻게 되는데? 버려지게 되는 거지. 응답 패킷을 버려. 그렇지? 다음 처음 받는 거면 얘 밑으로 내려갔어. C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다른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주는 패킷인가라는데 이거 생각을 해야 돼. 왜 다른 네임 서버 걸 굳이 알려주는 거야? 그렇지. 모르니까. 내가 모르니까 딴 데 물어봐 이런 거지. 그렇지. 그래서 딴 데 물어보면 따라 올라와가지고 같이 또 같은 과정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자, 마지막 내려가서 자, 다른 걸 알려주는 게 아니면 다른 게 알려주는 게 아니면 어떤 IP 주소 알려주겠어? 그렇지. 물어본 곳에 대해서 답을 주겠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응답 패킷에 적힌 IP 주소로 그냥 접속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자,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할게. 1번 가해 상황이다. 이거 정상적인 거다. 정상이다. 그렇지? 자, A가 두 번 동작했대. A 보니까 지리 패킷을 두 번이나 보낸 거야. 왜 두 번 물어봤어? 그렇지.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그렇지. 첫 네임 서버가 모르니까. 자, 두 번 동작했다면 두 지리 내용이 동일한 거 이해돼? 그렇지. 우리가 물어볼 건 하나밖에 없는 거지. 내가 접속하려는 사이트 IP 주소 알려내. 이거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동일한 거 인정이 될 거야. 다음에 패킷을 받는 수신 측도 동일한. 송신 수신 구분되는 거지. 송신 뭐야? 보내는 거. 수신은 받는 거. 자, 그럼 다시 보자. 지리 패킷을 받는 측이잖아. 지리 패킷 누가 받아? 네임 서버 같잖아. 그렇지? 첫 번째 지리 패킷은 누가 받았겠어? 당연히 첫 번째 1번 서버가 받겠지. 그렇지? 1번 네임 서버 받을 거야. 일수니까 이상하다. 첫 번째 네임 서버가 받을 거야. 그렇지? 다음에 두 번째 지리 패킷 누가 받을 거야? 그렇지. 다른 네임 서버가 받게 되는 거지. 그렇지? 첫 번째 물어봤는데 모르니까 다른 데 알려주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두 번째는 다른 서버가 받아. 그러니까 수신 측이 동일하지가 않은 거지. 1번 해결됐어? 오케이. 두 번이나 질문을 했어. 같은 내용을 두 번 질문한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첫 번째 서버에 물어봤고 그 다음은 다른 서버에 물어봤을 거야. 자, 다음 2번 넘어가자. 자, B가 두 번 동작했대. 이번에 응답 패킷을 두 번이나 받았어. 자, 그렇다면 두 응답 내용이 서로 다르대. 첫 번째, 다시 이거 지금 가해 상황이다. 틀린 애들이 이거 안 봐가지고 틀린 거야. 가 상황이야. 정상적인 거야. 자, 답이 두 번이 나왔다는 얘기는 첫 번째 답변에는 무엇이 담겨 있겠어? 그렇지. 다른 네임 서버 거 알려줬겠지. 딴 데 물어봐 하고 다른 네임 서버 알려줬을 거야. 두 번째 응답 패킷에는 뭐가 있을 거야? 그렇지. 다른 네임 서버에서 정상적으로 그 해당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IP 주소를 알려줬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두 응답 내용이 서로 다르다. 그렇지. 서로 다른 거야. 그렇지? 다음에 패킷을 보낸 송신 측. 다시 이 응답 패킷 누가 보냈는데? 그렇지. 네임 서버 보냈지. 그렇지? 자, 동일하다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 네임 서버 응답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응답은 다른 네임 서버 응답을 했겠지. 그렇지? 그래서 동일하지가 않네. 그래서 2번도 잘못된 거야. 해결됐지? 오케이. 자, 3번 넘어가자. 가해 상황이다. 가해 상황 정상적인 거야. 자, C 요거 다른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주는 패킷인가인데 A에서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네임 서버가 찾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래. 생각해봐.
왜 다른 거 알려준다고? 그렇지, 모르니까. 그렇지. 즉 답을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확인하는 여부. 적절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답이 되겠어. 해결됐지? 오케이. 문제가 복잡한데 이게 표도 있고 되게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실제 이 문제 대부분 틀린 거는 요거 때문에 틀린 거 때문에 가나 확인 안 해서 틀린 거야. 자, 됐으면 다음 것도 넘어가 봅시다. 실제로 4번, 5번에서 오답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 이게 되게 쉬운 거거든. 봐봐, 이거 나잖아. 나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야? 그렇지, 스푸핑이 이루어진 거고 위조 사이트로 접속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나 부분 보면 D의 응답 패킷, 우리 스푸핑이 이루어지려면 이 응답 패킷에는 누가 보낸 경우가 있어? 그렇지, 정상적인 거. 그렇지, 네임 서버가 보낸 정상적인 답변이 담겨 있을 거야. 그래서 공격자가 보내온 IP 주소가 아니라 네임 서버가 보낸 IP 주소가 담겨 있을 것이고, 다음 5번 보면 E의 IP 주소라고 했으니까 요거대로 접속이 돼야 되잖아. 이거대로 접속되면 어디로 들어가게 돼? 그렇지, 공격자가 보낸 위조 사이트로 접속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E의 IP 주소는 A에서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거 공격자가 보낸,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다시 잘 풀었나? 오케이, 좋았어. 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여기 정답률 40%밖에 안 돼. 무지하게 틀린 문제야. 좀 많이들 틀렸어. 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것, 적절한 것 좀 찾아보시오라고 했어. 1번 들어가자. 자, DNS는 바꿔준 친구였지. DNS는 왜 바꿨는데? IP 주소로 왜 굳이 바꿨어? 뭐 하려고? IP 주소가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인터넷 통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자, 들어가 보자. 자, DNS는 도메인 네임을 사설 IP 주소로 변한다. 우리 사설 IP 주소 특이한 친구였지. 이 친구 인터넷 대한대. 안 된단 말이야. 그렇지, 잘못된 거지. DNS로 굳이 바꾼 이유는 인터넷 통신 좀 하려는 건데 이거 인터넷이 대한대. 안 된단 말이야. 이걸 바꾸면 안 되지. 이해되지? 자, 다음 2번 넘어갈게. 동일한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들. 내부 네트워크니까 사설 IP 얘기하고 있는 거 잡을 수 있지. 자,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사설 IP 주소는 서로 달라야 한다. 서로 달라야 하는 거 맞아? 달라야 되는 거 맞아? 맞아. 왜 맞아? 그렇지, 우리 이거 여러분들의 습관, 읽기 습관, 유의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다 끌고 내려오라 그랬었지. 그렇지? IP 주소는 고유하고 숫자로 열렸다는 거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고유해야 된다고. 얘는 인터넷만 안 되는 게 예외였기 때문에 따로 특징적으로 외워줘야 되는 거고, 고유하다는 속성은 그대로 다 끌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달라야 한다. 적절한 표현이지. 왜? 얘도 식별이 가능했으니까. 그렇지?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유한 거야. 됐어? 답이 2번인 거고, 이제 3, 4번에서 오답률이 많이 나왔는데 좀 읽어볼게. 유동 IP 주소 방식의 컴퓨터들에는 동시에 동일한 공인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다라고 했어. 동시에 동일한 거 돼야 안 돼? 안 돼. 다음에 고정 IP 주소 방식의 컴퓨터들 동시에 동일한 거 돼야 안 돼? 안 돼. 왜? 다 고유한 거니까. 그렇지, 다 고유한 거니까. 그러니까 고유하다는 속성 위에 거 한 번만 끄집어 내리면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읽을 때, 지문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고유한 IP 주소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럼 고유하지 않은 것도 있는가 보다라고 뇌피셜이 들어간다고. 이러면 망하게 되는 거지. 지문 그대로 읽어야 돼. 자, 마지막 5번 내려갑시다. 자, IP 주소가 서로 다른 컴퓨터들, 당연한 얘기지. 모두 달라. 자, 이런 컴퓨터들은 각각에 기록되어 있는 네임 서버의 IP 주소도 서로 달라야 한다라고 했는데, 서로 달라야 하는 거 맞아? 네임 서버의 IP 주소 달라야 하는 거 맞아? 자, 이거 우리가 잘 읽어야 돼. 달라야 한다는 건 이건 당위적인 표현이지. 그렇지? 당위적인 표현이야. 근데 네임 서버는 어떻게 활용이 됐냐면 인터넷 통신사가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다를 수도 있잖아.
그치?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달라야 한다라고 하면 같은 경우가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 그치? 달라야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다 다른 거야.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 당위적인 표현이 나오면 좀 신경을 써서 읽도록 해.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지? 그치? 실제로 그래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IP 네임 서버가 있어. 공동 네임 서버가 있어. 그런데 지문 읽어 나갈 때는 이거 말고 이 네임 서버가 모르면 다른 네임 서버의 IP 주소도 알려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쪽에 달라야 한다라는 건 무조건 다 따로따로로만 언급하고 있으니까 답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지? 오케이. 자, 되었으면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 일단 이 당위적인 표현 신경 쓰도록 하자. 다음번에 또 보게 될 거야, 이런 표현들. 자, 넘어갈게. 자, 이 문제가 바로 그 해결책을 찾는 문제였어. 우리 문제점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해결책을 그래서 주는 게 일반적이야. 평가 지문의 일반적인 구성이야.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 친구를 질문으로 낸 거야. 질문 낸 거야. 그럴 때 우리 저번에 예전 할 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해서 끝나지 말고 이 문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거 정확히 잡으라고 그랬었지.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이 무엇을 해결하면 그게 바로 해결책 아니겠어? 그렇지. 그래서 문제점이 어디서 발생했는가를 좀 생각해야 돼. 자,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 자, DNS 스푸핑이 뭐에서 일어났냐면 이걸 굳이 이걸로 바꿔줄 때 DNS에서 이걸 바꿔줄 때 발생한 거잖아. 요게 문제가 발생한 거지. 그렇지? 문제점이 여기 있는 거야. 그렇지? 보이지? 다음에 또 원래는 네임 서버에만 가야 되는데 이게 누구에게도 갔어? 그렇지. 공격자에게도 갔잖아. 그렇지. 그럼 못 가게 막든가. 그렇지? 아니면 답이 이쪽에서도 네임 서버에서도 공격자가 양쪽으로 오니까 얘가 먼저 오도록 하든가. 그렇지? 요 세 가지 중에 답이 나올 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문제점이 발생한 것만 잘 생각하면 해결책을 잡을 수 있어. 자, 보기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DNS가 고안되기 전이야. 이걸 바꿔주는 게 없었어. 도메인 네임을 즉 문자 주소를 문자 이름을 숫자 주소로 바꿔주는 시스템이 없었어. 자, 이런 전에는 특정 컴퓨터의 사용자가 호스트라는 파일에 모든 도메인 네임과 그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적어 놓았대. 야, 씨, 누군지 몰라도 완전 혼자 진짜 강아지 같은 고생을 좀 했겠지. 자, 그랬어. 자, 클라이언트들은 이 파일을 복사하여 사용하였다. 아, 한 명만 고생하면 됐네. 다른 사람들은 편했어. 자, 네임 서버를 사용한 현재에도 여전히 클라이언트는 지리 패킷을 보내기 전에 호스트 파일의 내용을 확인한대. 어이? 굳이 확인해 보네. 자, 클라이언트가 이 파일에서 원하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으면 다시 원하는 이 문자 이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찾았어. 이거 이미 있는 거네. 그렇지. 내 컴퓨터 안에 있는 거네. 그렇지. 그러면 그 주소로 바로 접속을 한대. 바로 접속을 한다는 얘기는 네임 서버랑 통신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그렇지. 변환 과정 없이 그냥 바로 해결해 버렸어.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네. 그리고 IP 주소를 찾지 못했을 때 클라이언트는 네임 서버에 지리 패킷을 보내게 되는데 다시 네임 서버에 질문을 보내는 거잖아. 네임 서버에 질문을 보내면 이거 보낼 때 누구에게도 보내지게 돼. 누구에게도 갈 수 있어. 그렇지. 공격자에도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이때 위조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하게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되겠네. 찾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됐으면 넘어가 봅시다. 자, 1번 볼게.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가 호스트 파일을 찾아 삭제하면 되겠군 이래서 호스트 파일 삭제하겠다는 얘기는 어디 하겠다는 얘기야? 물어보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당연히 또 공격자한테도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호스트 파일 삭제하면 안 된다. 이거 삭제하면 쉽게 얘기하면 공격자들의 맛집이 되는 거야. 저 새끼 저거 없다 이러면서 무작위 사방팔방에 달려드는 거야. 벌집 된다. 다음 두 번째 들어가. 자,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의 호스트 파일에 적어놓으면 되겠다. 내 주소를 나한테 적어가지고 뭐 하겠다는 얘기야. 이거 저는 도움이 안 되지. 그렇지? 내 거 적어봤자 도움이 안 돼. 다음 3번.
클라이언트의 호스트 파일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주소창에 도메인 네임만 입력하면 되고. 호스트 파일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거 1번이랑 같은 상황인 거잖아. 그치? 아까처럼 벌집된 상황이란다 이것도. 자, 다음 4번 넘어가서 네임 서버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의 호스트 파일에 적어 놓으면 되겠군. 다시 네임 서버의 주소를 적어 놓겠대. 뭐 하자는 얘기야? 네임 서버랑 통신하겠다는 얘기잖아. 네임 서버랑 통신하면 누구도 공격자도 끼어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해결되지? 그리고 이거 사실 말 자체가 문제도 있어. 네임 서버의 도메인 네임이라는데 우리가 지금 네임 서버의 도메인 네임 알고 있나? IP 주소 변환해 주는 이 네임 서버의 이름을 문자 이름 알고 있냐고. 전혀 몰라. 이런 거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해되지? 원래부터 없는 거다 이건. 다음 5번 접속하려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 그 다음에 IP 주소를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의 호스트 파일에 적어 놓으면 되겠군. 그치? 여기에 이 호스트 파일에 모든 게 적혀 있으면 도메인 네임을 내가 검색을 하면은 내 호스트 파일에서 IP 주소 바로 찾을 수 있고 바로 연결이 되겠네. 그치? 그러면 네임 서버랑 통신할 필요가 없어지지. 그치?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되는데 답은 5번인데 이 선생님은 좀 이게 뭐랄까 이게 좀 황당한 답변이 아닌가 좀 싶어. 왜 그러냐면 다 적어 놓으란 얘기는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잖아. DNS가 고안되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니야? 원시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주고 있어. 아니 또 뭐 되게 좀 신박한 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백신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좋은 거 알려줄 줄 알았더니 황당한 거 알려줬어. 자, 넘어갑시다. 자, 문맥상 기억 미음과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거 올바른 거 좀 찾아보시오라고 했는데 자 봅시다. 자, 1번. 자, 위에 보니까 IP에 따라 만들어지는 고유 IP 주소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들어진다라는 표현인데 여기 제조되다는 단어를 봐봐. 우리 제조라는 단어 실제로 어떻게 사용돼? 제조라는 표현 많이 봤지? 어디서 봤어? 그렇지, 물건을 제조한다는 거. 그다음 우유에 뭐 제조 일자 이런 거 써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건 구체적인 물건이야. 구체적 물건. 건이 만들어지는 건데 IP에 따라 만들어진 고유 IP 주소가 이게 실제 물건이냐고. 아닌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야. 다음 2번. 4개 필드에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숫자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적절한가? 적절하네. 그렇지. 쉽게 나온다 답이. 2번이 답이 될 것이고 다음에 문자로 이루어진 도메인 네임 문자로 발생된 거 이거 안 되지. 그렇지? 문자로 이것도 동일한 거잖아. 표시된 이런 뜻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아웃. 다음에 클라이언트 이렇게 알아낸 인정하다 안 되지. 그렇지? 쉽게 아웃되고 다음에 UDP라는 프로토콜에 맞추어 패킷을 주고받는데 비교 아니지. 여기에 따라서 그렇지. 여기에 맞추어서 여기에 따라서 패킷을 주고받는다 해야 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이런 거 들어가겠네. 자, 수고들 했다. 어려운 지문. 일단 요 지문 읽어 나갈 때 여러분들 항상 이제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단어의 의미 짚어보고 단어 의미가 안 짚어지는 낯선 단어면은 이게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잡아 나가면서 읽어 나가도록 해. 그리고 과정 있으면 좀 신경 쓰면서 그리고 쪼개지면 위의 속성 아래도 나눠 갖는다는 거 이거 잊지 말고. 오케이. 자, 수고들 했어.